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서해안 공무원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은 뭐 정치적인 공세도 있고 하지만은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제대로 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군에서 쓰고 있는 첩보, 정보 판단의 결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군사적인 용어와 그런 과정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계속 그런 설명을 해서 많이 해소시킨 바가 있죠. 예를 들면은 첩보와 첩보라는 것은 점이다. 그리고 그 도화지 위에 수많은 점을 있다고 봤을 때 점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정보다라고 설명을 했죠. 점 하나는 첩보인 거고 장관님 그 동의하십니까? 그 네, 말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 첩보와 첩보를 다 연결해 놓은 것이 정보인데 그것도 판단이라는 거죠. 판단은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때는 용어를 여러 가지 용어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불타는 정황이 포착하였다. 이 의미는 불타는 정황에 대한 첩보 몇 점을 확인했다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타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것도 그와 유사한 첩보를 몇 가지를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스탠스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오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첩보와 정보 판단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 시키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고도로 보호를 해야 되는 SI가 무분별하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SI니까 제대로 세부적으로 설명도 못하는 것이고 또 SI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SI에 대해서 각별히 보호하고 어떤 게 있더라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시나요? 네. 그리고 결국 SI와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걸 명쾌히 이해해야 됩니다. 보안이나 SI 정보를 군에서는 보호하는 이유는 군이 국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호해야 적을 알아야 적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만약 거기 노출이 되면은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SI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걸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관이 말을 바꾸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팩트가 변한 것은 없죠. 네. 그리고 이런 표현 방법에서 정보 판단에서는 추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첩보를 확인했다고 할 수도 있고 첩보를 통해서 포착됐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표현은. 예. 그런 것들을 잘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SCN 결과를 가지고 또 전작권 전환, 한미 동맹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본 의원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 작전을 했던 전문가로서 봤을 때 연합 방위 체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야 의원들에게도 연합사에 임무를 줘서 연합사 부사령관한테 임무를 줘서 연합 방위 체계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한테 직접 좀 보고를 해주면은 좀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 방위 체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여러 기관을 다녀서 봤을 때 우리 군 내에서도 이해 정도가 아주 낮다는 것에 대해서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도 그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본 의원이 이번에 최근에 북한 열병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또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군에 좀 큰 전략 변화나 전술 변화를 하면서 여러 분야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대 구조 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고도화되고 있는 미사일, 핵미사일과 여러 가지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공약에 전략사를 만드는 공약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참에서 WMD 대응 센터를 만드는 걸로 해서 모체로 하고 나중에 만들겠다 하고 그 과제를 종료했죠. 예,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대응하려고 하면은 미래 또 새로운 또 개념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영역이 생겼죠. 이런 데서 우선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본 의원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진표 의원님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합동 전략사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동 전략 육군 미사일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사령부, 해외 파병 부대, 또 각종 그 500km 이상 가는 감시 및 타격 자산들, 잠수함사의 일부 전력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고도화되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사령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합참의 1차 이제 그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고 2차 조직 개편도 남아 있고 한데 그 그래서 과정 속에 그거를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예, 하시고 예, 제가 봤을 땐 1단계로 거기 가기 어려우면은 미사일 사령부를 일단 육군 전략사로 개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휘 구조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당장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더 드려요. 그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전략사로 개칭하고 지휘 구조를 좀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육군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장관님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연합 체계에서도 지작사와 지구사가 같은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작사의 국정감사를 갔더니 지작사의 임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연합 합동 지구사에 대한 것들은 아직 좀 정립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인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작사 내에서도 지금 북한의 그 장사정포의 위협에 2,500만 우리 국민들이 노출돼 있는데 정보와 화력 자산을 강화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국방부에서 그 직무감사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변천사가 이제 좀 있긴 있는데요. 지작사 화력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